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부동산을 샀을 때, 그러니까 주택을 샀을 때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법인이 자꾸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절세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법인의 혜택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인이 심지어 페널티를 얻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개인이 뭐 종부세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법인이 나빠졌다 하더라도 특수한 케이스에 한해서 법인이 더 좋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제가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주택을 하나 더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한번 계산해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게 기존 종부세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개인, 그 다음에 개인이면서 1세대 1주택인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큰 틀의 계산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셋 다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공시가격을 전부 다 합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부과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정 금액을 좀 빼줍니다. 그 법인이나 개인은 6억을 빼주고요. 다만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1억 원을 빼준다. 그 다음에 그 빼고 난 금액에서 다시 95%를 곱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이. 이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금액인데요. 이 금액에서 이제 세율을 곱하죠.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나오고요. 근데 재산세를 한번 빼줍니다. 미리 낸 재산세가 있으면은 그 재산세는 빼준다. 왜냐면은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두 번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이미 낸 재산세는 빼준다. 그 다음에 개인 1주택인 경우, 그러니까 개인이면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담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이별로 공제율을 좀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재산세를 빼고 세액공제를 빼면 그럼 종합부동산세, 실제 내가 납부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전년도보다 다음 연도에 세금이 너무 많아지면은 사람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0% 또는 300%, 전년도에 150% 또는 300% 이런 식으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액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 한도를 두고 있다. 이게 기존 틀이에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 같은 경우 개인이 모두 소유한 경우, 지금도 똑같아요. 개인이 모두 소유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공시가입니다. 공시가가 11억 원짜리 하나, 6억 원짜리 하나, 6억 원짜리 하나 합하면 23억 원이겠죠. 실제 시세는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 뭐 30억이 넘겠죠. 다만 공시가를 합해보니 23억이다. 근데 아까 개인은 6억을 빼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6억을 빼주고요. 이 뺀 금액에서 95%를 곱합니다. 그럼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근데 과세 표준에서 다시 세율을 곱하고 빼기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겠죠. 어찌됐든 곱하기 세율한 거를 재산세든 종부세든 내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3억 원에 6억 원이면 17억 원이잖아요. 17억 원에 95%를 곱하면 대략 16억 원이 될 거예요. 16억 원에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세율을 곱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법인으로 했다 칠게요. 이 사람이 개인으로 세 채를 다 사지 않고 법인으로 샀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개인으로 소유한 건 한 채뿐이겠죠. 가장 좋은 걸 하나 샀다라고 했을 때 개인이 하나만 들고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이면 그러면 11억 원이 빠지겠죠. 그럼 과세 표준은 0원이다. 그 다음에 법인 A로 그 공시가 6억 원짜리를 사면 6억 원을 빼줘서 이것도 과세 표준이 0이고 법인 B도 마찬가지예요. 6억 원 빼기 6억 원은 0원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인으로 하나를 사고 나머지 두 개를 법인으로 샀다라고 했을 때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했다. 그래서 종부세를 100원도 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요. 우선 이게 개인이겠죠. 개인, 법인. 네, 개인이 샀으면 우선 11억 원 빼기 11억 원은 0원. 이건 똑같아요. 근데 법인이 샀을 때 이렇게 두 개를 샀잖아요. 이거 물론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건데 제가 표를 두 개를 만들기 좀 그래가지고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두 개 합하면 12억 원이잖아요. 12억 원. 거기다 빼주는 건 0원이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를 해줍니다. 이 100%는 내년부터는 그냥 무조건 100%예요. 2022년부터는 그냥 100%입니다. 95% 곱해주질 않는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율도 법인의 경우 최고 세율을 때립니다. 가장 높은 세율을 때려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재산세는 당연히 이건 이중과세니까 당연히 빼주는 거고요. 종부세가 나오고 농어촌 특별세를 낸다. 그리고 세부담 무제한입니다.
300% 한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5배가 나오면 5배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다만 이게 그래서 항상 불리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까 개인이 세 채를 소유했을 땐 6억 원만 빼주다 보니까 아까 대략 16억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17억 원이겠죠? 17억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법인으로 하면은 12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최고세율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어차피 1세대 1주택 아니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령자 공제 이런 것들이 어차피 없을 거고요. 심지어 법인으로 이렇게 두 개를 했으면 종부세 부담이 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주택은 나중에 팔 때, 그러니까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은 나중에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예전보다 아무리 많이 안 좋아졌긴 했으나 그러나 아직까지 유효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한번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법인으로 했을 때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까지 고려해가지고 주택을 매입할 때 개인으로 사야 되나 법인으로 사야 되나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